안녕하세요. 알파맘 이혜린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입학 전 한글 교육과 관련된 질문 3가지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글 능력이 학교 적응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들께 질문해 볼게요. 외국에 나가시면 어떤 나라가 여행하기 편하세요? 저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편합니다. 제가 공항 밖으로 나가서 안내 표지판을 읽어내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여행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영어로 잘 표기하지 않는 나라에 가면 식당 메뉴조차도 보고 고르기 어려워 곤란함을 겪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이와 같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 학교라는 큰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학교 공간 안에 있는 글자들을 읽고 해득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입학하는 시기에는 학교 공간 안에 1학년 교실 방향으로 계속 화살표와 글씨를 붙여 놓습니다. 읽을 줄 아는 아이는 그 화살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결 쉽게 자기 교실을 찾을 수 있겠죠. 교실로 등교하고 나면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고 외투를 걸고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책을 꺼내서 읽는 등 선생님이 정해주시는 아침 활동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칠판에 아침 할 일을 적어 놓죠. 물론 처음에는 그림과 함께 붙여 놓으시기도 하지만 정확히 읽고 해낼 줄 아는 아이들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를 배울 때는 계속 말하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한글 교육을 할 때에도 계속 소리내어 말하게 합니다. 아는 것은 자신감이랑 직결되지요. 이때도 잘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자신감 있게 소리내어 말하기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문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 진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아이들은 그 적극적인 아이들 사이에서 자신감을 잃고 참여가 저조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읽기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글 때문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 보통 낱말 카드들을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에 있는 낱말 카드를 빠르게 반복해 보면서 익숙하게 읽어낼 수 있는 낱말들이 많이 생기게 하면 좋습니다. 영어에도 사이트 워드라고 읽기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낱말들이 있어요. 한글도 어린 시기에 많이 반복되는 낱말들의 모양에 익숙해져서 반사적으로 빠르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통글자로 문자를 익힌다 하더라도 통글자로 모든 글자를 읽어내기는 어려워요. 우리 한글은 세계의 모든 언어를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는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자음 모음을 알맞게 조합해야 가능하고요. 통글자로 문자라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배운 후 조합하여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글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드, 아, 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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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소리를 내는 것을 충분히 연습시켜주세요. 그 후에는 진짜로 읽기 연습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읽기를 처음 연습할 때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배웠는데 처음으로 책을 읽으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책 속에는 낱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한글을 배울 때에는 아야, 어요, 오요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는데 책 속의 한글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을 적용하여 잘 읽어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받침 없는 동화를 활용할 수 있고요. 받침 없는 동화를 어느 정도 더듬더듬 잘 읽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동시집을 읽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듬더듬 읽는 단계에서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책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동시는 한 행이 짧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의성어, 의태어, 반복되는 낱말 등 우리말의 재미를 느끼기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 읽기 단계에서는 동시집을 구매하셔서 읽혀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글 배우기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나요. 한글을 지도하다 보면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거부하는 아이 또는 집중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 교육의 첫 시작인 한글 교육은 아이와 갈등 없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갈등 없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엄마의 조바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에 꼭 오늘 내로 배워야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내지 못한 것 같아도 공부한 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잘 해내는 날이 옵니다.
공부의 상승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모든 학습 능력은 계단식으로 향상됩니다. 충분히 쌓이는 것이 있을 때 그때 한 번의 점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공부한 것을 아이가 잘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방금 말해준 것을 아이가 잘 따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바심 나는 마음, 약간 화나는 마음, 그 마음을 부모님께서 가라앉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꼭 약속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먼저 정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엄마의 일방적인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오늘 해야 할 분량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아이는 다릅니다. 그러니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분량을 딱 정하세요. 시간으로 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해진 분량만큼 또는 정해진 시간만큼 했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아쉬운 점이 많더라도 거기서 딱 멈춰주세요. 그럼 아이는 내일도 공부할 힘을 얻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아이의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옆에서 들여다보지 마세요. 부모님이 옆에 있는 까닭은 아이를 돕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다 보면 아이의 자세나 태도 등을 자꾸 지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몸을 베베 꼴 수도 있어요. 그럼 공부 외적인 부분을 자꾸 지적하는 것은 공부 습관을 들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두세요. 만약에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하시다면 부모님도 옆에서 책을 읽거나 할 일을 하시는 등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주세요. 잘못 읽은 부분, 잘못 쓴 부분이 있다면 평소보다 훨씬 더 친절한 말투로 알려주세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 더욱더 부정적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만 공부하고 끝낼 것이 아니잖아요. 공부와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만 가득한 아이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인 우리가 그 미래를 잘 내다보고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자녀 교육에 관해 궁금한 점에 답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